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광범위한 차량 추적 네트워크를 운영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민 단속에 자동차 번호판 추적 시스템까지 동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뉴스 매체 더 벌즈에 따르면 이민세관 단속국은 비즐런트 솔루션스라는 자동차 번호판 식별 데이터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수십억 개에 이르는 자동차 번호판의 각종 기록과 실시간 위치 추적 능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비즐런트 솔루션스는 20억 장이 넘는 자동차 번호판 사진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차량 압류 대행업체 등의 민간 파트너 업체와 경찰차의 카메라에서 수집된 데이터 등으로 구축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민세관 단속국은 광범위한 차량 추적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RCA는 지난 5년 동안 특정 번호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추적 대상자의 거주지는 물론이고 번호판이 정기적으로 발견된 특정 주차장의 위치를 통해 가까운 지인이나 협력자에 대한 정보도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최근 RCA가 형사법 위반자뿐만 아니라 일반 불법 체류자로까지 이민 단속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강력한 단속 수단을 추가 확보하게 되자 이민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민 단속 광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대한 단속 강화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 뉴욕, LA 등 친이민 대도시에서 단속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전미 시민자유연맹 등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국민 모두를 추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려 한다며, 이는 이민 문제를 넘어선 인권 침해 문제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계 최초로 뉴욕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커리 존슨 시의장이 어제 취임했습니다. 커리 존슨 시의장은 이민자 소상인 권익에 힘쓰겠다고 밝히며 본격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존슨 시의장은 어제 뉴욕 주립대 FIT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뉴욕시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뉴요커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안정적인 일자리와 질 높은 건강보험, 공공교육 등 뉴요커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소상인들의 권익 향상과 낙후된 전철 기반시설 문제 해결 등은 물론 이민자, 여성, 트랜스젠더, 장애자, 노인, 빈곤층 등 소외된 계층의 권리를 위해 힘껏 싸워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척 슈머 연방 하원 의원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칼 헬스티 뉴욕시 하원 의장 등 다수의 정치인들도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한국인 친할머니를 둔 존슨 시의장은 시의장에 당선된 후 친부가 3살 때 한국에서 입양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비벌리에서 태어난 존슨 시의장은 고등학교 졸업 후 뉴욕시로와 맨하탄 커뮤니티 보드 4위원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퀸즈 지역의 과밀 학급 현상은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멜린다 캐츠 퀸즈 보로장이 신년 연설을 통해 무엇보다 퀸즈 지역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 증대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멜린다 캐츠 퀸즈 보로장은 26일 아스토리아에 있는 프랑크 시나트라 예술고등학교 강당에서 신년 연설을 통해 커뮤니티 개발과 경제 활성화, 양질의 교육 제공 등 다음 세대를 위한 기반 시설을 다지기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 예산 증대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지역 공립학교의 학생 1명당 예산은 뉴욕시 5개 보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과밀 학급 현상은 다른 보로에 비해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예산은 적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2016-2017 학년도 퀸즈 지역 공립교 재학생은 총 수용 가능 인원의 108%가량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가 가장 심한 116%로 조사됐고 고등학교는 113%를 기록했습니다. 퀸즈보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선 충분한 예산 확보가 절실하며 적어도 다른 4개 보로와 동등한 수준의 학생 1명당 예산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캐츠 보로장은 강조했습니다.
또 오는 2020년 실시되는 인구 센서스에 대비해 퀸즈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퀸즈 컴플리트 카운트 위원회 구성 계획도 밝혔습니다. 퀸즈 보로청은 지난해 3억 달러 예산 가운데 3분의 1은 공립학교, 뉴욕 시립대학 퀸즈 캠퍼스 시설 개선 사업에 사용됐고 다른 3분의 1은 57개 공원 개발과 레노베이션 예산으로 나머지는 시립병원과 문화시설, 주택 프로젝트 등을 위해 사용됐습니다. 캐츠 보로장은 퀸즈 서부 지역의 테크놀로지 산업단지 개발 계획과 퀸즈 전역의 자전거 전용길 보호시설 설치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어젯밤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제60회 그래미 어워즈.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저항이 계속됐는데요. 이번에는 흰색 장미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음반업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 어제 열린 60회 그래미 어워즈는 참석자들이 착용한 흰 장미가 눈에 띄었습니다. 레이디 가가, 헬시, 캐샤, 켈리 클락슨 등은 하얀 장미를 드레스에 달거나 손에 들고 입장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하얀 장미는 반성폭력 메시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음반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조직한 보이시스 인 엔터테인먼트가 동료 연예인들에게 이번 그래미 어워드에 하얀 장미를 들고 나오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이시스 인 엔터테인먼트는 역사적으로 흰 장미는 희망, 평화, 동정심, 저항을 상징한다며 이번 시상식에서 반성폭력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흰 장미뿐 아니라 헐리우드 업계에서 일하는 300명의 여성들이 성폭력과 성추행을 없애기 위해 결성한 단체인 타임즈 업의 핀을 달고 나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브루노 마스가 올해의 노래, 올해의 앨범, 올해의 레코드 등 본상 4개 부문 중 3개 부문을 차지하고 총 6관왕으로 올해 그래미를 석권했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는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약국에서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미국 내 독감이 지난 2009년 유행했던 신종플루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 1월 20일까지 미국 전역에서 독감으로 입원된 규모는 약 12,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 병원을 찾은 환자의 6.6%에 달하는 것으로 2009년 신종플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휩쓸 당시 7.7%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며 특히 이번 독감으로 미국 내에서 숨진 어린이만 최소 3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는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보다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DC는 일부 지역에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고 밝히고 미 국민들에게 독감 백신 접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급증하고 있는 독감 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5일 약사들도 2살에서 18살 아동과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최선을 다해 독감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주민들도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 예방접종을 하길 바란다고 권고했습니다. 2017년도 세금 보고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안전하고 빠른 세금 보고와 환급을 위해 전자보고를 이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29일부터 2017년도 개인소득세 보고를 우편 또는 전자보고를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7일까지입니다. IRS에 따르면 납세자 10명 중 9명 이상은 세금 보고 접수 후 22일 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세금 환급과 추가 부양자녀 세금 공제 등의 환급 처리는 IRS 내 시스템 업데이트가 진행 중인 관계로 다음 달 중순부터 처리돼 환급 수령은 다음 달 27일부터 가능합니다. IRS는 전자보고를 통해 환급이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디렉트 디파짓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세금 보고와 환급 방법이라며 전자보고를 이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5명 중 4명의 납세자는 전자보고 형식으로 세금 보고를 접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RS는 올해 세금을 보고하는 개인 납세자의 수가 1억 5,500만 명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량과 터널 현금 톨부스 폐쇄로 인한 성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교량과 터널을 통과하는 시간이 대폭 빨라지고 사고율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MTA 관할 교량과 터널의 현금 톨부스를 전면 철거한 뒤 차량들이 교량과 터널을 지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종전과 비교해 32%가량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교량과 차량 부근에서 발생하는 차량들 간 충돌 사고도 무려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로타 MTA 국장은 이와 관련해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면서 운전자들의 안전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현금 톨부스가 철거된 교량과 터널에는 시설 주변에 설치된 카메라가 차량에 부착된 이지패스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면서 통과 차량들은 보다 빠르게 교량과 터널을 통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가 교량과 터널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교통 혼잡세 정책 도입 대신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쿠오모 주지사가 뉴욕주 예산안의 일부로 주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혼잡세 법안에 맨하탄으로 진입하는 교량과 터널의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전철 시스템 개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팩스 NYC는 앞서 교통 혼잡세 방안을 공개한 바 있는데 공개 즉시 맨하탄 외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 정치인들과 주민들은 맨하탄에 진입하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하게 됐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혼잡세 성격으로 할증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 옐로우캡 운전기사들은 맨하탄 교통 혼잡을 야기시키는 것은 웹 기반 택시 공유 서비스인 우버와 리프트라며 혼잡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쿠오모 주지사는 오는 3월 31일이 기한인 뉴욕주 예산안을 표결하기 전까지 교통 혼잡세 방안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의회와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중 하나의 방안이 기존 교량과 터널 통행료를 낮추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종류에 따라 티켓을 별도로 따로 구매해야 하던 기존의 번거로운 구매 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뉴욕시 버스와 전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를 차표 한 장으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프리덤 티켓이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프리덤 티켓은 전철 운행 서비스가 제한적인 퀸즈 남부 지역과 브루클린 지역 이용객들을 위한 것으로 이용객들은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이 가능하게 되며 편도, 주간, 월간 단위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티켓은 브루클린 아틀랜틱 터미널과 이스트 뉴욕, 놀스트랜스 애비뉴, 로스데일 등 특정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역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프리덤 티켓은 기존 메트로카드 이용 요금에 비해 인상된 가격이 적용되지만 현재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승차권과 메트로카드를 따로 구매하는 가격보다 저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프리덤 티켓을 통해 비교적 이용률이 낮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서비스가 함께 연결되면서 버스와 전철 시스템의 부담이 줄어들고 이용객들의 통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프리덤 티켓은 MTA가 2015년부터 추진해오던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가을을 기점으로 시범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앞서 여름 동안 대규모 펜스테이션 보수 공사로 인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무기한 연기됐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셉 로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회장은 현재 추진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유학원을 통해 미국으로 단기 연수를 온 한국 초중고 학생들이 유학원 측의 학비 미납으로 다니던 학교에서 쫓겨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유학원 측이 학생들의 학비를 가로챈 건데 이 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유학원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준호 기자입니다. 얼바인 인근 코스타메사 지역으로 단기 어학연수를 온 한국 초중고 학생 20여 명이 유학 알선 업체의 학비 미납으로 학교 측으로부터 퇴교 조치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입국 전 유학원에 학비를 미리 냈지만 유학원 측이 학교에 이 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에게서 학비를 완납받았음에도 학교 측에는 전달을 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첫 2주 동안 수업을 진행하다 학생들이 학비를 내지 않자 결국 퇴교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유학원 원장은 학비를 담당하던 직원이 돈을 가로채 잠적했다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누가 돈을 가로챘는진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해 학생들의 일부는 LA 총영사관의 지원으로 현재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학생 1인당 피해액만 $7,000. 결국 유학원의 사기 행각에 부푼 꿈을 안고 온 학생과 학부모들만 고스란히 피해자로 남았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유학원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유학원의 과장 광고만 믿고 섣불리 돈을 보내지 마시고 현지에 계신 교민과 접촉을 하시는 등 꼼꼼히 사전 검증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직접 유학원 사무실을 방문해 대면 상담을 하거나 미국 현지 학교에 등록금과 기숙사 비용을 직접 납부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남가주 고등학교 곳곳에서 결핵 환자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벌뱅크 통합교육부는 지난 24일 전보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결핵병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다른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결핵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학부모들에게 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샌디에고 카운티에 위치한 크로푸드 고등학교와 스틸캐년 고등학교에서도 각각 결핵병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결핵병은 공기를 통해 전염되며 결핵 박테리아에 감염될 경우 잦은 기침, 가슴 통증,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당국은 잠복 결핵 감염 환자들에게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며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도록 감염이 의심될 경우 병원을 방문해 검진을 받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의료 검진 과정에서 암을 발견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들이 의료진을 제소할 수 있는 시효 기간이 연장됩니다. 이는 현재 제소 공소시효 15개월을 2년 6개월로 연장시키는 법안입니다. 이 법은 검진 과정에서 암을 발견하지 못해 지난 2013년 사망한 라번 윌킨스의 이름을 땄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 법은 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다른 주민들이 윌킨스와 그의 가족들처럼 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교회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미 전국에 운영 중인 한인교회는 4,454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실상 주춤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10년 전에 비해서 13%의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한인 인구가 143만 8,915명인 점을 감안할 때 한인 323명당 1개꼴로 교회가 있는 셈입니다. 이 같은 한인교회의 성장 둔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인 인구의 감소세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개를 운영하다 돌연 잠적해 개 파동을 일으킨 김천선 씨의 개인 파산 신청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김 씨의 파산 신청 의의신청 기한 마감일인 26일 팰리세이드 파크 브로드 애비뉴 선상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는 최 모 씨가 김 씨에게 빌려준 $15,000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며 이의 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김 씨의 파산 신청은 법원이 최 씨의 이의 신청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보류되게 됐습니다. 김 씨의 파산 신청이 아예 기각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시가 3.11 민원 신고를 트위터를 통해 24시간 상시 접수받고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트위터를 이용한 민원 신고 시범 프로그램 운영 결과 3.11 트위터 계정 상호작용이 76%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확대 시행된 것입니다. 트위터 사용자들은 긴급 민원 사항이 아니더라도 트위터 계정 @nyc311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3.11은 채팅 기능을 추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약간의 눈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39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20도, 섭씨 영하 7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고 곳에 따라 흐리겠습니다. 목요일 대체로 흐리고 춥지 않은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